정보 지식.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자, MGB 파이어니어 클럽 멤버십 회원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멤버십 파이어니어 클럽에서는 우리가 같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 관련된 지식뿐만 아니라 물론 정보 지식 다 포함해서 미주부 멘토링이라는 코너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외에 어떤 힘든 일이 있으실 때 제가 또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한 16년 하고 뭐 투자 유치도 여러 번 받고 회사를 M&A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보다는. 그리고 대학은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적성이 안 맞아서 진로 고민을 하다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진로를 크게 바꾼 거죠.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돼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조직 문제, 뭐 직장 내의 어떤 뭐 정치질 문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또 창업을 해서 직업 문제, 자금 문제, 파산 위기도 여러 번 겪었었고 사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했다고 제가 자부하기 때문에 이런 미주 멘토링 코너를 만들었고 제가 만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시기에 누군가 좀 멘토 같은 사람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걸 좀 명확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주 멘토링 코너도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자, 오늘 강의는 아무래도 멤버십에 처음 오신 분, 처음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서로 대화가 좀 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주식 투자 핵심 기초 강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기본적인 주식의 기초 용어를 좀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들어봤지만 좀 헷갈린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첫 번째 강의를 꼭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제가 만든 이 템플릿들 15종이 좀 넘는데, 아무튼 이 템플릿들의 활용법도 강의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거예요, 영상을. 그런데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시면 제가 이 템플릿 활용법 관련한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어려운 템플릿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투자 핵심 기초 강의에서 기본적인 주식 용어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번부터 이제 7번까지 얘기를 할 건데 1번부터 3번까지는 주식 투자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용어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4번부터 7번까지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기초 용어들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용어들은 이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크게 나눴어요. 회사 기초, 자본금, 액면가, 주가, 시가총액, 그 다음에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나를 알 수 있는 뭐 EPS, ROE, ROA,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주가가 저렴한가를 알 수 있는 뭐 PBR, PER, PSR,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기초 용어라고 이제 분류를 했는데 양봉, 음봉, 이동평균선, RSI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용어들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자본금, 액면가, 시가총액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미주부 치킨집을 제가 설립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자본금을 1억 원으로 만들었어요. 자, 1억 원을 가지고 이 미주부 치킨집이라는 법인을 만든 겁니다. 자,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법무사한테 의뢰를 하죠.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법무사한테 의뢰를 하면 법무사가 법인을 만들어주죠. 그럼 이제 법무사가 이런 걸 물어봐요. 자본금 1억 원으로 이제 회사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액면가는 얼마로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액면가가 뭐냐면 이제 주식을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이 법인,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서 만드는 회사가 주식회사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야 되는데 주식 한 주의 액면가를 얼마로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액면가라는 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고 가정할 때 물건을 만드는 생산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주식의 액면가는 물건의 생산 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액면가 500원에 20만 주를 발행해야지 1억 원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건 이해되시죠? 500원 곱하기 20만 주를 해야지 1억 원이 되니까 액면가를 500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 원짜리 자본금 회사를 만들려면 주식을 20만 주 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시죠? 만약에 액면가를 5,000원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5,000원으로 한다면 주식을 20만 주 발행할 필요가 없죠? 2만 주만 발행하면 되죠. 그래서 1억 원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주가를 설명드릴 건데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건데 이 부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미국 치킨집을 만들어서 1년 동안 운영을 해서 누군가에게 2억 원에 팔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식의 액면가가 500원이었고 500 곱하기 20만 주에서 1억 원짜리였는데 누군가에게 2억 원에 팔게 된 거예요. 그러면 2억 원 나누기 20만 주를 하게 되면 1,000원이 나오죠.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면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1,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번 거죠, 그러면. 그죠? 자, 그래서 액면가가 생산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고 할 때 500원에 만들어서 1,000원에 팔았다. 500원에 이제 이익을 남겼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1억 원, 액면가 500원짜리 회사를 만들어서 열심히 이 회사를 키워서 2억 원에 누군가에게 판매한다면 주당 500원짜리, 액면가가 500원짜리 회사를 주가가 1,000원에 2배를 벌게 된 거죠. 그래서 액면가라는 이 용어는 주식의 원가다, 생산 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주가는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예, 누군가가 2억 원을 사기로 했기 때문에 2억 원 나누기 20만 주를 하면 주식 한 주당 가격은 1,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결론적으로 미주부 치킨집의 이 시가총액을 2억 원 가치로 인정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가총액은 주식 한 주의 가격 곱하기 전체 발행 주식 수를 하면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런 단어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혹시 헷갈리셨던 분들은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배운 자본금, 액면가, 시가총액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여기 나와 있죠. 438조 7,790억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의 액면가가 100원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럼 삼성전자의 주가는 얼마냐? 73,500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자본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려면 이 발행 주식 수 곱하기 액면가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자본금이 얼마인지가 나오고, 삼성전자의 이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주식 한 주의 가격, 이 73,500원 곱하기 이 발행 주식 수를 하면 되겠죠? 이게 상장 주식 수와 발행 주식 수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하시려면 발행 주식 수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용어를 일단 배웠고, 자, 이 부분도 다 아실 것 같은데, 미주부 파이오니어 클럽까지 들어오신 분들이면 아마도 아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100분 중에 한 분이라도 혹시 모르실까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양봉, 음봉, 뭐 이동평균선, 뭐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자,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빨리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양봉은 주가가 올랐을 때 이제 보통 양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생긴 이 막대 그래프 같은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확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를, 요거를 이렇게 확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봉으로 됐을 때는 주가가 상승 마감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양봉 중에서 이 직사각 기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가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양봉의 이 아랫부분을 시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라는 의미는 처음에 장이 시작했을 때 시작하는 가격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이 막대기의 끝부분, 이걸 종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 꼬다리 부분 있죠. 요 꽃이 꽂은 부분. 이게 뭐냐면 하루 동안 주가가 막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꼬다리 부분의 가장 높은 부분, 얘를 고가라고 하고 가장 낮은 부분은 저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가에서 주식의 가격이 딱 거래가 시작됐다가 올랐다가 여기까지 떨어지기도 했다가 결국 여기서 딱 끝난 겁니다. 가격이. 그래서 주가가 상승해서 이렇게 거래가 마감되면 양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봉은 주가가 이제 하락했을 경우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가가 이제 위에요. 반대입니다. 양봉이랑은. 그래서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했겠죠. 그래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가장 이제 떨어졌을 때, 장 중에 가장 떨어졌을 때 저가, 장 중에 가장 높았을 때 고가, 이 꼬다리 부분이. 그러다가 종가에서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시작가보다 종가가 낮기 때문에 이제 음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에서는 이런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자, 우리 미주부 채널, 우리 MGB 파이오니어 클럽에서는 뭐 투기나 배팅, 트레이딩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이 투자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어떤 거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조금 확대를 해서 볼까요? 네,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 5, 15, 60, 120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5일 이동평균선이냐 아니면 20일 이동평균선이냐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5일 동안의 평균 주가를 계산한 게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5일 동안의 평균 값을 계속 계산해서 그 선을 만들어 놓은 게 5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를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이동 평균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이동 평균선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120일 이동 평균선이 가장 다른 이동 평균선보다는 완만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20일 동안의 주가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높낮이가 가파르지가 않죠. 120일 이동 평균선은.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 평균선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을 때 한마디로 상승 추세에 있을 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라기보다는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용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용어가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SI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좀 깊게 설명하려고 하면 좀 복잡해요. 계산식도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해를 시키려고 이 계산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건 너무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쉽게 그냥 설명드리면 RSI 값이 높으면 과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RSI가 70 이상이면 매수세가 상당히 커다, 매수세가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과열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RSI가 30 이하면 매도세가 또 상당히 커서 다시 이제 반등할 그런 확률도 있다. 보통 뭐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는데, 자, 이 테슬라 주가 그래프를 보면 지금 위에 있는 요 그래프가 이 RSI 그래프입니다. 얘가. 그래서 지금 여기 선이 보이시죠? 이 선이 70을 넘어간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70이 넘어간 지점을 보면 이렇게 이제 하락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기술적인 부분만 놓고 또 볼 게 아닌 게 여기서부터가 70이 넘은 지점인데, 이때 만약에 팔았으면 이만큼의 또 이익을 못 받겠죠. 그러니까 대체로 70이 넘었을 때 좀 과매수 구간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좀 낮은 구간에서는 RSI가 30 근처에 있을 때는 다시 또 반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RSI라는 걸 참고하기도 해요. 그래서 RSI를 어디서 보는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제가 보시게 될 테니까 그냥 기본 개념만 설명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피터 린치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투자로는 돈을 번 사람들이 많은데 주식 투자로는 돈을 번 사람들이 별로 없다. 부동산 투자에 비해서. 자, 왜 그럴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왜 그럴까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최소 한 3개월은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을 살 때도 뭐 1, 2분 보고 집을 결정하진 않잖아요.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임장도 다니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주변 시세랑 비교도 해보고 근처에 뭐 지하철역이 있는지 학교가 있는지 뭐 대형 마트가 있는지 앞으로의 어떤 그런 지역 개발 호재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보면서 사잖아요. 어떤 부동산을 산다고 할 때. 근데 주식 투자는 5분도 고민 안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로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식 투자로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좀 비교를 했어요. 자,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공인중개사를 찾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뭐 어떤 매물을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보고 왔는데 좀 한번 보고 싶다. 그 집을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서 중개인이랑 같이 그 집을 방문하잖아요. 그러면은 현장 방문하면 어떤 것들을 보죠? 뭐 도배 상태도 볼 수도 있고,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지 뭐 볼 수도 있고,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또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집주인이나 집주인이 없는 경우, 세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윗집에 뭐 소음은 없나요? 뭐 이런 것들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을 나와서 동네를 또 한번 보겠죠. 예, 교통이 편한가, 지하철역 가까이 있는지, 뭐 버스 정류장 가까이 있는지, 학교는 가까이 있는지, 뭐 대형 마트 같은 건 얼마나 멀리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부동산이 얼마나 오를까, 뭐 과거 실거래가 같은 것도 조회하면서 보겠죠. 그리고 이제 근처 같은 평수의 뭐 아파트나 뭐 그런 것들을 또 보면서 가격 비교를 해보겠죠. 지금 이 집주인이 내놓은 가격이 싼지 비싼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도 해보죠.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면서 근저당 같은 게 있는지, 뭐 이 문제가 있는 부동산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사야겠다 결정을 만약에 내렸다고 하면 가격 내고를 합니다. 뭐 좀 이사비만 좀 빼주세요. 한 200만 원만 빼주세요. 라던가 아니면은 저 옆집은 같은 컨디션인데 2천만 원이 났던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싼가요? 한 1,000만 원만 좀 깎읍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면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계약하고 뭐 등기 이전 이런 걸 하는데,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도 이렇게 부동산 투자와 한번 각각의 단계별 비교를 한번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 투자할 때 가장 베스트는 그 기업에 직접 방문해서 기업의 대표이사를 만난다던가 아니면 임원진을 만난다던가 미팅을 통해서 회사의 어떤 사업계획서를 열람하면서 필요한 경우 임원진들이 나한테 투자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막 몇백억, 몇천억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나한테 대표이사가 설명을 할 텐데, 뭐 그냥 뭐 100만 원, 1000만 원, 뭐
기껏해야 한 1억 이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설명해 주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사업계획서 같은 게 보통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열람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현장에 방문하듯이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이런 사업계획서들을 한번 열람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층간소음이 없나, 도배는 잘 돼 있나 이런 걸 체크하는 것처럼 기사를 검색해 보는 거죠. 예, 사업계획서 같은 거 보면서 관련된 기사들도 보는 거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서 현장 주변을 본다고 했잖아요. 교통, 학군, 대형 마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처럼 기업이 속해 있는 그런 산업군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반도체 기업이 속해 있는 IT 섹터 또는 반도체 섹터가 앞으로 성장하는 섹터인지, 앞으로 유망한 섹터인지, 유망한 산업인지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해 볼 수가 있겠죠. 유망한 섹터에 있는 기업이 성장할 확률이 높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고 그 다음에 향후 얼마나 상승할지를 검토하는 것들이 그 기업의 미래 전망, 미래에 얼마나 매출이 오를 수 있을지, 미래의 순이익이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는 것처럼 부동산에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는 거죠. 그래서 매출, 이익 내역, 부채 비율, 기타 이상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내고를 하잖아요. 부동산에서 조금 싸게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식 투자도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랑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조금 깎아주세요 라는 게 되지만, 우리가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살 때는 우리가 내고를 해서 깎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비싸다는 판단이 든다면 그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깎아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0불이다. 근데 그게 만약에 비싼 가격인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은 70불이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에 이제 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처럼 주식 투자도 봐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 지식이. 자, 그래서 기업의 적정 주가가 어떻게 정해질까? 저는 이게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이 회사의 목표 주가는 이만저만해서 얼마다, 이만저만해서 얼마다 이렇게 자꾸 높이기도 했다가 낮추기도 했다가 이제 그러는가, 이제 이런 게 궁금했는데, 이거 잠깐 볼게요. 이거 다 이제 용어 배우고 넘어갈 건데, 여기 보시면, 자, EPS라는 게 이제 주당 순이익을 얘기해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4,964원이다. 이 회사가, 에코프로비라는 회사가. 그리고 적정 배수가 45배다. 이게 이제 앞으로 배울 용어인데, 이 P 레시오, 퍼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한 거예요. 이걸 두 개를 곱했더니, 적정 주가가 22만 5천 원이 나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빨간 박스를 친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의견은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위에 네 가지 의견에 기반한 멀티플을 2019년에서 2020년 38배에서 2020년 평균 45배를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이 45배를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배수를 45.4로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한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이 45배를 반영한다는 게 2020년 평균을 그냥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게 45배를 반영해야 되는가? 2019년 평균은 38배인데 왜 45배를 반영해야 되는가? 이런 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적용해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기업의 주가는 중요한 게 EPS는 그냥 기업의 실적입니다. 기업이 순이익을 얼마를 냈다. 그래서 기업이 낸 순이익을 발행 주식으로 나눈 게 EPS니까, 주당 순이익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몇 배를 곱해줄 것인가에 따라서 적정 주가라는 게 바뀌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기업의 적정 주가는 어떻게 정해질까라는 게 멀티플을 몇 배를 줄 거냐, 이런 것들을 여러 전문가들이 하는데 그거를 이제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거 나는 못해. 이건 전문가가 하는 거야. 이제 아예 그냥 공부할 생각도 안 하는데 이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저랑 같이 하시면서 잘만 따라오시면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보시면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그냥 밑줄 친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당사는 과거 삼성전자 체인 싱글 모듈 시기의 카메라 모듈 순리적 멀티플 10배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려했던 고객사 동사의 지위가 예상보다 안정적이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고려한다면 10배 이상의 멀티플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0배 이상의 멀티플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상당히 이 애널리스트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그쵸? 10배 이상의 멀티플이 타당하다. 무슨 근거로? 이제 이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이런 리포트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EPS가 27,603원인데, 여기에 멀티플 10배를 적용해줬더니 27만 6천 원이 목표 주가가 나왔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적정 주가 템플릿을 이제 공부하실 때 이런 적정 멀티플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빨간 박스에도 보시면 뭐 2017년, 18년, 19년, 20년 쭉 나오는데 이 회사의 과거 멀티플이 이랬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리포트를 보면서 기본적인 용어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한번 봤으니까 이제 직접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기본적인 용어는 다 배우셨죠? 다시. 자, 기본적인 용어는 다 배우셨어요. 자본금, 액면가, 주가, 시가총액 이런 건 다 배우셨으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치킨집을 창업했어요. 자,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주식 관련된 책을 보시면 되게 어려운 용어들이 사전적인 뜻만 나와 있어요. ROE는 어쩌고 저쩌고, 뭐 EPS는 뭐 주당 순이익이다. 그 다음에 뭐 PER은 주가 수익 비율이다. 뭐 PBR은 뭐 주가 순 자산 비율이다. 주가 순 자산 비율은 이렇게 계산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개념만 나와 있어서 저는 처음에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읽었을 때 뭐 그냥 이론적인 것들은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는 그 용어 자체는 이해는 해요. 근데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뭐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되는 거지? 이런 용어들을 내가 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의문점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치킨집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아마 이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 이게 이래서 내가 알아야 되는 용어구나. 내가 이해해야 되는 용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이것들을 알아야 주가가 싼지 비싼지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이제 쌓는 거예요. 자, 설명드릴게요. 자, 창업을 했어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내 돈. 자, 자본금 1억 원을 이제 가지고 미주부 치킨집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은행에서 좀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빌린 거예요. 1억 원 가지고 만들려다 보니까 자, 1억 원 가지고 만들려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려서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치킨집을 만들었어요. 뭐 인테리어도 하고 뭐 필요한 집기도 사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1년 동안 이 치킨집을 열심히 운영해서 1년 뒤에 이제 매출이 발생했는데 연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이 3억 원이 발생했대요. 그리고 3억 원에서 모든 비용을 다 빼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비용은 뭐 닭 원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뭐 튀김 기름 원가, 소스, 뭐 치킨 뭐 일회용 젓가락, 그다음에 뭐 전기세, 뭐 임대료, 그다음에 직원 인건비, 뭐 내 인건비도 있을 수 있겠죠. 나도 일을 했다면. 그러니까 모든 비용은 싹 다 뺀 거예요. 그래서 해봤더니 모든 비용이 2억 7천만 원 정도가 나온 거고, 그러면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라는 게 나오죠. 순이익은 말 그대로 정말 순수하게 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3천만 원이 났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용어가 나옵니다. ROE라는 용어를 배우실 텐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ROE라는 뜻은 Return on Equity. Equity가 이제 뭐 자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용어입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 무슨 뜻이냐? 내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내고 있는가를 알기 위한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본이라고 했잖아요. 자, 미주부 치킨집은 1억 플러스 은행 부채, 남의 돈이죠. 그러니까 내 돈과 남의 돈으로 치킨집을 만들었는데 이 ROE라는 건 남의 돈은 빼래요. 내 돈만 가지고 얼마의 이익을 냈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식은 순이익 나누기 내 돈, 순수한 내 돈 1억 원 곱하기 100을 한 값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ROE가 30%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30%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우리가 내 돈을 어딘가에 투자해서 1년에 30%를 번다. 굉장히 좋은 투자겠죠. 은행 이자가 뭐 한 3, 4%, 뭐 4, 5% 된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30%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아주 훌륭한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ROE는 30%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이 부동산 투자랑 예시를 드렸잖아요. 옆동 같은 30평대는 얼마인데 왜 이 같은 컨디션의 아파트 이 집은 왜 3천만 원이 더 비쌉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것처럼 이런 ROE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애플의 ROE, 마이크로소프트의 ROE 또는 뭐 테슬라의 ROE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서 아, 이 회사는 자기 자본 대비 훨씬 더 돈을 잘 버네. 그러면 훨씬 더 투자하기 좋은 회사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값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30%라는 게 그냥 절대적으로 이게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또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30%가 높은 줄 알았는데 다른 회사들 보니까 막 40%, 50% 이래요. 그러면은 30%가 높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은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비교를 해보는지는 나중에 다시 또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강의 말고 앞으로 강의에서.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개념만 이해를 하시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ROE, 자기 자본 이제 수익률, 이익률이란 무슨 말이냐면 투입한 자기 자본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자, 이런 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책에는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당기순이익 나누기 자기 자본 곱하기 100의 공식으로 산출한다. 기업이 자기 자본을 활용해서 1년간 얼마를 벌여들였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말을 그냥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런 설명 없이 이 말만 딱 갔을 때, 아, 무슨 말인지는 알겠잖아요. 그죠? 자기 자본 이익률이. 근데 이제 뭔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못 들으면 ROE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뭐 어쩌라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ROA를 설명드릴게요. ROE를 이해하셨을 테니까 ROA를 설명드릴게요. 자, 비슷한데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총 자산 이익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내 돈만 가지고 얼마를 이제 수익을 냈냐? ROA는 남의 돈까지 같이 합친 거예요. 그래서 ROE는 1억 원만 계산한 건데 ROA는 남의 돈까지 같이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총 자산이라는 게 내가 빌린 돈까지 같이 합산한 거예요. 예, 기업의 총 자산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이 미주부 치킨집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이라는 순이익은 똑같죠. 예, 단기 순이익 나누기 총 자산이니까 여기 보시면. 그래서 3천만 원 나누기 1억 원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의 이제 ROA라는 값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말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상가를 산다고 했을 때 내 돈 1억 원 플러스 은행 이자, 은행에서 한 5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상가를 사서 월 임대료가 얼마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임대료에 대한 수익 나누기 전체 투자한 거, 그러니까 은행 부채까지 포함해서 나눈 이 값이 이 수익률을 보는 게 이제 ROA가 되겠죠. 그리고 은행 부채 빼고 내 돈만 가지고 얼마를 벌었는가를 보는 게 ROE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ROE나 ROA는 우리가 좀 생활 속에서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는 값입니다. 이 ROE나 ROA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제 PBR, PSR, PER 이런 거를 배우게 될 건데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자, 아시는 분은 넘어가셔도 되지만 조금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자본금 1억 원에 부채 5천만 원 플러스해서 1억 5천만 원 회사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ROE 설명드렸죠. 자, 연매출 3억 원에 모든 비용 2억 7천만 원 뺀 이 순이익이 3천만 원이 나와서 ROE는 30%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쪽을 한번 볼게요. 이쪽 화살표를 한번 볼게요. 자, 이쪽 화살표. 자, 내가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이제 이 치킨집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그냥 이 치킨집의 보증금이 1억 원이고 그냥 권리금 한 1억 원 받아야겠다. 그냥 쉽게 예를 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이 가게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권리금 1억 원 받아야겠다. 뭐 투자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에 2억 원에 내놓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2억 원에 사겠다.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그래서 오케이 합시다. 거래합시다. 그래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개인 간에 합의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2억 원이라는 가치를 매수자, 다시 말하면 시장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치킨집의 시가총액, 기업 가치는 2억 원이 된 거예요. 매수자와 매도자의 합의에 의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PBR이라는 개념을 배울 텐데 PBR은 뭐냐면 그냥 풀어서 말씀드리면 Price Book Value Ratio라고 하는데 주가 순자산 비율. 자,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 책 보면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계산식이랑.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자, 계산식은 시가총액 나누기 순자산입니다. 순자산. 총자산이 아니라 순자산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남의 돈은 뺀 거예요. 내 돈만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BR은 내 돈이 얼마죠? 1억 원이죠. 은행 부채 빼면. 그래서 내 돈만 나눈 거예요. 그래서 2억 원이라는 게 시가총액이니까 2억 원 나누기 1억 원 하면 2가 되죠. 그래서 2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치킨집의 PBR은 2배가 되는 거예요. 자, 쉽죠? PBR. 그 다음에 PER을 설명드릴게요. Price Earning Ratio라고 하는데 주가 수익 비율이다. 이것도 어려워요.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주가 수익 비율? 이게 뭐라는 거지? 되게 어렵습니다. 자, 계산식은 이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입니다.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주가 나누기 EPS를 해도 돼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주가 나누기 EPS를 하나, 시가총액 나누기 전체 순이익을 하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값을 계산하냐, 발행 주식 수로 나누기 전에 값을 계산하냐, 그 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일단 방금 설명드린 건 잊어버리시고 그냥 이 PR은 이 회사가 얼마짜리 회사냐, 2억 원짜리 회사인데 순이익을 얼마를 내냐, 3천만 원을 낸다. 그러면 2억 원 나누기 3천만 원 했더니 6.7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치킨집의 이 퍼는 6.7배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PSR, Price Sales Ratio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순이익으로 계산한 게 아니에요. 매출로 계산한 거예요. 지금 이 치킨집의 매출이 3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3억 원 매출을 하고 있는 이 치킨집이 2억 원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2억 원 나누기 3억 원을 하면 0.67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주부 치킨집의 이 PSR은 0.67배가 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이 미주부 치킨집의 ROE는 30%, 그리고 PBR은 2배, PSR은 0.7배, PER은 6.7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수치들을 왜 알아야 됩니까?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걸 왜 알아야 되냐?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다른 회사랑 비교를 하면서 이 회사의 퍼는 만약에 20배야. 그런데 지금 이 미주부 치킨집의 퍼가 6.7배예요. 그러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싼 거잖아요. 그죠? 회사가 싼 거예요. 왜냐하면 순이익을 잘 내는데 그만큼 시가총액이 낮다는 얘기는 회사가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싸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 페이지를 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EPS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전 페이지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주식의 개념을 넣은 거예요, 지금. 자, 다시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잊어버리시고 요 남의 돈 5천만 원 일단 잊어버리시고 그냥 기본으로 다시 올게요. 자본금 1억 원에 발행 주식 20만 주를 한 거예요. 액면가 500원. 자, 이거 처음에 설명드렸죠. 500원 곱하기 20만 주 하면 1억 원이죠. 액면가.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데 방금 전에 뭐라 그랬죠? 이 치킨집을 누군가가 2억 원에 사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치킨집의 주가가 얼마죠? 어떤 분들이 액면가랑 주가를 자꾸 헷갈려 하세요. 액면가 500원인데 주가가 1000원이다. 이게 무슨 차이인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주린이 분들 중에서. 자, 액면가는 뭐라 그랬죠? 물건으로 치면 생산 가격이다. 생산 원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식을 한 주를 500원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500원짜리 이 만든 주식을 1000원에 판 거예요. 왜 1000원이 됐냐? 왜 1000원이 됐나요? 이것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1000원이 됐나요? 누군가가 2억 원에 산다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1억 원을 가지고 만드는 회사인데 자본 액면가 500원에 20만 주를 발행한 회사인데 누군가가 2억 원에 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회사의 이 가치가 2억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2억 원에다가 발행 주식을 나눠주면 주식 한 주의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억 원 나누기 20만 주를 하니까 주식 한 주의 가격이 1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내가 주식 한 주를 500원에 만들어서 열심히 해서 1000원에 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배 이익을 본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EPS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EPS는 무슨 말이냐면 간단해요. 그냥 순이익에다가 전체 발행 주식을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주식 한 주당 얼마의 순이익을 냈는가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PER을 계산할 때 어떻게 했었죠? 2억 원 나누기 3천만 원 했잖아요. 그래서 6.7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주가가 1000원이잖아요. 그죠? 1000원 나누기 EPS가 150원이잖아요. 그러면 1000원 나누기 150원을 해도 6.7배가 나옵니다. 똑같은 값이 나와요. 2억 원 나누기 3천만 원을 하나, 주식 한 주의 가격, 1000원 나누기 주식 한 주의 이익, EPS를 나눠도 6.7배가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주가가 변하는 그 원리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미주부 치킨집이 이제 2억 원에 팔려고 내놨었잖아요. 그런데 개발 호재가 생겼어요. 미주부 치킨집에 개발 호재가 생긴 게 뭐냐면 요 앞에 지하철역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 미주부 치킨집을 2억 원에 내놨다가 다시 말을 바꿨어요. 여기 앞에 지하철역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나는 3억 원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하철역이 들어오면 장사가 훨씬 잘 될 거 아니에요. 기대감이 생긴 거죠. 잘 될 거라는 기대감. 그래서 나는 3억 원은 받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2억 원을 사기로 한 사람이 오늘 계약을 이제 하려고 다시 온 건데 3억 원에 살려고 내가 3억 원에 팔겠다고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좀 화가 나겠죠. 분명히 어제까지는 2억 원에 팔겠다고 해놓고 말을 바꿨으니까. 그런데 기분은 나쁜데 기사를 찾아봤더니 진짜 여기 치킨집이 치킨집이래. 네, 지하철역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3억 원 오케이 콜 한 거예요. 그러면 매도자와 매수자의 합의가 된 거죠. 또 그죠? 우리가 시장의 거래는 그러니까 매도자와 매수자의 합의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억 원에 합의가 됐다. 라고 가정을 하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더 오르겠죠. 왜 오를까요? 계산해 볼까요? 한번. 자, 시가총액이 3억 원이 됐어요. 그러면 20만 주를 나누면 3억 원 나누기 20만 주 하면 1,500원이 됐어요. 어제까지 1,000원이었던 미주부 치킨집의 주가가 1,5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이 3배가 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수치들이 바뀌겠죠? PBR, PSR, PER 이런 수치들이 바뀌겠죠? 그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바뀌었으니까. 자, 3억 원 나누기 1억 원 내 돈은 3배죠. 그래서 PBR이 어제까지는 2배였는데 3배로 바뀐 거예요. 올랐어요. 그죠? 그 다음에 PSR도 한번 볼게요. PSR도 어제까지는 0.67배였는데 오늘 1배로, 그러니까 0.67에서 1로 올랐어요. 그리고 PER도 어제는 6.7배였는데 오늘은 10배로 올랐어요. 자, 그러면 이런 PBR, PSR, PER은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싸다는 의미겠죠. 그죠? 낮으면 낮을수록 싼 거고. 그죠? 자, ROE는 변화가 없죠. ROE는 3천만 원 나누기 내 자본이잖아요. 그죠? 이 시가총액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ROE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30%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PSR, PER, PBR 이런 개념은 알겠는데 그러면 무조건 싸면 좋은 거 아닌가요? 싸면은 주식을 싼 가격에 사는 거니까 이게 낮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낮으면 싼 게 맞긴 하죠. 그죠? 낮으면 싼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고 싼 건 싼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백화점에서 샤넬백을 살 때랑 홈플러스 이런 마트에서 싸구려 백을 살 때랑 그 가방의 가격 차이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원가 차이가 가격 차이만큼 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샤넬백이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는데 그 샤넬백을 사는 사람들은 그 비싼 가치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몇백만 원을 써서 그 샤넬백을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평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앞으로 배우게 되는 건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고 제가 만든 이런 템플릿들이 어려운 부분들은 다 도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주가가 싼지 비싼지 그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뭐 EPS, PER, PSR, PBR 이런 것들이 사전이나 책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치킨집을 예로 들어 설명 안 드리고 그냥 이것부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보셨으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지금은 한번 쭉 읽어보셔도 이게 이런 말이구나 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은 제가 다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 멀티플이라는 표현을 써요. 좀 어려운 말로 멀티플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멀티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10배, 뭐 3배 이런 거 제가 방금 전에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10배 이상의 멀티플은 충분히 타당하다 생각한다. 10배 이상 이런 멀티플을 주는 건데 결론적으로 멀티플 산정하는 건 여러 값들과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섹터 중간값과 비교해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강남에 있는 어떤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그러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끼리 시세를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같은 지역끼리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강원도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랑 가격을 비교해 보진 않잖아요. 전혀 지역이 다르니까. 그런 것처럼 같은 섹터, 예를 들어서 반도체 섹터, 뭐 IT 섹터, 뭐 소비재 섹터, 부동산 sek터 이런 것처럼 비슷한 산업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멀티플을. 또는 경쟁 기업들 또는 동종 기업들 몇 개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이 정도 컨디션에 이 정도 멀티플인데 왜 니네 회사는 이렇게 비싼 거야? 뭐 특별한 뭐가 있어?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이제 퀘스천을 한번 내보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업의 과거 5년 또는 10년 평균 멀티플 값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치면 과거 실거래가와 비교를 해본다고 보시면 돼요. 이 30평대 아파트가 과거에는 얼마에 팔렸는데 지금은 얼마면은 좀 비싼 거 아닌가? 과거 평균 가격보다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봐서 싼지 비싼지는 알았어요. 근데 비싸다면 어떤 걸 더 봐야 될까? 이것도 앞으로 계속 배우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앞으로 매출이 더 많이 성장하는 회사인가? 또는 같은 매출이어도 그러니까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훨씬 좋나? 또는 투입한 자본은 적은데 순이익이 좋나? 뭐 이런 ROE 그러니까 ROE가 높나? 이런 것들을 본다든가. 또는 독창적인 기술력이 있나? 뭐 예를 들면 테슬라처럼 자율주행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거나 또는 뭐 배터리 기술이 좋다거나 뭐 어떤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어서 그래서 비싼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든 여러 가지 템플릿들을 이해하시려면 이런 기초 용어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셔야 돼요. 제가 매번 이런 용어들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날을 잡고 이 기초 강의를 몇 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식 투자 공부를 좀 하려다가 너무 어렵다, 나는 포기해야겠다 그러신 분이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주식 투자 기초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